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을사년 새해를 맞아 대한약사에도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집행부 교체가 그것인데요. 지난해 말 처음 여성 회장을 선출한 약사회는 큰 변혁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데일리팜이 지난 선거에서 대역전승을 일궈낸 권영희 제41대 대한약사회 회장 당선인 만나 주요 회무계약 등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당선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행동하고 실천하는 권영희입니다. 네, 당선인님 조금 시간은 지났지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당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선인님 이번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첫 여성 회장이라는 약사회 새 역사를 쓰셨습니다. 선거 승리의 원동력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이번 선거는 학연과 관기 중심의 선거가 아니라 전국 회원님들이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성과 중심, 또 해법 중심, 실천, 능력을 중심으로 투표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답답한 약사회의 변화를 바라는 회원님들의 기대와 염원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선 직후 개표장을 들어가면서 약사 화이팅!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거 그대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약사 문제, 품절약 문제, 약배달 등 불확실한 미래에 회원님들이 고충과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절박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서서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는 리더, 내 대신 싸워서 또 설득해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리더를 원했기 때문에 저를 선택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15년 동안 서울시 약사회에서 여약사 담당 부회장, 정책기획단장, 또 감사, 또 서초구 약사회장, 또 서울시 약사회장 등을 거치면서 서울시 의원 4년간 대외적인 입법, 행정 경험을 높이 평가해 주시고 또 서울시 약사회장으로서 회원을 위해 행동하고 실천했던 모습을 지켜봐 주신 것도 큰 힘이 됐습니다. 대한약사회가 지금보다 더 강한 약사회, 더 신뢰받는 약사회로 거듭나야 한다는 회원 여러분의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AI 시대를 맞아 약사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디지털 헬스케어와 연계한 약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당선인님 이제 한 달도 채 남질 않았습니다. 3월이면 정식 취임을 앞두고 계신데요. 지난 선거 기간에 정말 다양한 공약들 많이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취임 후에 가장 먼저 또 가장 시급히 해결할 현안이나 또 과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현재 국회에는 품절의약품의 성분명 처방 약사법 개정, 또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시민사회와 협력하고 대국민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약사의 전문약 취급 문제에 대해서 경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잘못된 판단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강력 대응할 것입니다. 약사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 협상 준비가 코앞에 와 있습니다. 수가 인상 요인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내년에 수가에 적절히 반영해서 회원님들의 업무가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0일 이상 장기 처방 조제료 기준, 또 복약 상담, 약물 중재, 또 부작용 보고, 방문 양료 등 새로운 상대 가치 연구에 나설 계획입니다. 네, 회장님 그래서인지 지난 선거 이후에 오히려 당선 이후에 잠을 잘 못 이루셨다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잠은 잘 못 자시나요? 제가 잠을 한번 자면 정말 꿀잠을 자는데 요즘은 정말 이제 쪽잠을 잡니다. 이제 밥 먹고 잠자는 시간 말고는 이제 온통 3년 동안 어떻게 이 성과를 이루어낼 것인가로 이제 고민하고 있고요. 우리 인수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인수위원님들께도 우리가 3년 동안 정말 죽자. 우리가 죽어야 약사가 산다. 또 우리 회원님들 만날 때도 제가 그런 당부를 합니다. 우리 회원님들도 정말 3년 동안 정말 죽자고 우리 집행부가 협조해 달라는 거 많이 협조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야 우리 약사가 산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3년 동안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라는 각오로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당선인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41대 집행부 인수위원회 활동이 한창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워크숍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3년간 이끌 대한약사의 현 조직,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고 계시고 또 그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한약사회 조직의 이제 문제는 소통의 부재와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부족했다고 느낍니다. 첫째, 회원과의 소통이 너무 일방향적이었다는 점이 문제였고, 회원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 채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회원 중심의 정책 결정 구조를 만들고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서 회원 의견을 보다 신속하게 수렴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 약사회의 의사결정 구조가 좀 경직되어 있었다고 봅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속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약사회 내부 조직 개편을 좀 추진하고 실무 중심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속하고 유연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한약사회가 대외적인 정책 영향력을 키우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회와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협력관계 또 언론 및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활동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선인님. 지난달 인수위원회와 더불어 임원 추천위원회도 출범이 됐습니다. 전임 집행부 인사 등의 준용이 인상 깊었는데요. 특히 임원 인사를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또 전국 회원 대상 공모도 진행을 하셨습니다. 임원 또는 유관기관 단체장 인사 기준과 또 원칙 무엇이 있을까요? 또 여기서 이 자리에서 깜짝 또 발표를 해주실 만한 분이 계실지 궁금한데요.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번 그 임원 인선에서는 그 현안 해결에 대한 열정, 가슴이 뜨거운 우리 약사에 대한 또 사랑 그리고 능력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첫째, 약사회를 위해 뜨거운 가슴으로 적극 활동할 약사님을 이제 찾고 있고요. 임원은 이제 단순한 직함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회원들과 함께 변화를 만들어갈 책임을 가진 자리라는 걸 인식하시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도 비슷한 얘기이긴 한데 약사를 진심으로 아끼고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 또 대한약사회는 회원을 지키기 위한 단체이면서 동시에 국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회원을 위해서 봉사하고 더 나은 약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당선인님. 그럼 이 자리에서 깜짝 발표를 해주실 만한 임원분이 있으시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많이 깜짝 놀라게 해드리고 싶은데 조금씩 깜짝 놀라게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사무총장 역할을 하실 분은 유성호 약사입니다. 우리 유성호 약사는 이제 서울시 약사회에서 총무부회장을 담당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연구소장으로는 이제 김대진 박사, 사회학과 박사입니다. 네, 데일리팜에서 단독으로 최초 보도해 주셨습니다. 발표해 네네. 주셨습니다. 네네. 아유,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정책 이야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방향으로 약사법 개정 대신에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쪽으로 방향을 조금 틀었습니다. 여기에 실무를 담당한 심평원은 또 복지부의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일련의 상황에 대한 당선인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대체조제에 대해서 행정부나 복지부 등에서 문제 해결 인식을 갖게 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법 개정보다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빠르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이제 실효성이 있는 접근이기는 한데, 이제 임시 방편적인 개정이 된다면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 간소화가 의료진과 약사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환자의 알 권리, 또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의료계 약사단체,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야 되므로 졸속적인 시행규칙보다는
의약분업 본연의 목적과 양료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기초가 돼야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근본적으로 약사법 개정에 힘을 쏟고 싶습니다. 취임 후 당장 안전상비약, 또 화상투약기, 비대면 진료, 또 한약사 문제 등 정책적 이슈와 더불어서 또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품절약까지 민생 현안까지 산적해 있습니다. 그만큼 집행부의 또 적극적인 대관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생각 중인 대관 업무 로드맵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정책마다 이제 주관하고 결정을 내리는 정부 기관이 다릅니다. 우선 현실 문제에 바탕을 둔 정확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대학 담당 특별위원회에서 도출해내면 그 근거를 중심으로 담당 부서의 최고 결정자와 설명, 설득을 통해 끝까지 해결해낼 계획입니다. 대관 업무 계획은 일단 현안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입니다. 예로 품절약 문제, 비대면 진료 문제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안은 신속하게 대응하고 한약사 문제 등은 법 개정에 중점을 두고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회 협력 강화, 보건복지부, 식약처, 또 시민사회 등 유관 부처와의 공식, 비공식 협의 채널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안 발의 및 그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 지원 또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네, 당선인님 말씀을 듣다 보니 앞으로 의협을 비롯해 한의협, 한약사회 등 유관단체와 약사회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나 성분명 처방 또 대체 조제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이는 의협과의 관계 설정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요. 최근 의사협회도 회장 취임을 했죠. 김태구 신입의협 회장과는 취임 후 어떤 이야기 좀 나누고 싶으신가요? 보건의료 직능 간의 협력은 국민 건강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환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보건의료인이죠. 의사, 약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환자를 중심으로 환자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 직능이기 때문에 각각의 직능이 독립성을 갖고 서로 존중하면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와도 만날 생각입니다. 이 단체 간의 그 만남을 지속하다 보면 서로의 애로사항도 알게 되고 이해가 깊어진다는 걸 이제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단체와도 만날 계획이고 그리고 서로 간에 이제 신뢰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회원들께 말씀드린 것은 제가 싸움도 잘하지만 설득도 잘한다. 그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네, 당선인님 끝으로 지난 선거 기간 또 선거 이후에 회원 약사들에게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셨는데 못하셨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한 말씀. 전국 회원님들이 모아주신 뜻에 따라서 우리의 수건인 성분명 처방 제도화, 한약사 문제 해결, 의약품 품절 사태, 편의점 약 등 주요 현안을 해결해서 우리 약사의 주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하겠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당면 현안을 돌파할 수 있도록 행동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보다 더 많이 도와주십시오. 대한약사회가 회원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약사라서 행복한 세상, 내가 약사라서 자랑스러운 세상, 내가 약사라서 국민이 건강한 세상, 8만 약사의 열망을 가슴에 품고 이 자랑스러운 길을 회원님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DP 초재석에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